네,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대화력 초안과 수정권 차이는 미비하다면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네, 검찰은 사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진술이 아닌 디지털 증거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여야가 재보선 대진표를 완성하면서 오늘부터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여야가 어떤 속내로 다시 전국 주도권을 노리게 될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병묵 월간조선 편집장 그리고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편집장님, 지금 얘기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님자만 뺐다. 이렇게 지금 진술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번복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조명균 비서관이 올 1월달, 2월달 검찰에 참고인 진술을 할 때도 그렇죠. 뭐 삭제를 지시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한 워딩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님자만 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전에 진술했던 내용하고 좀 다른 거고요. 또 어느 신문 보도를 보면 그게 아니고 뭐 나는 또는 뭐 저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다는 건데 그 말이라는 것이 뭐 다 어다르고 아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그 실권자가 만나서 어떤 식의 그 분위기에서 또 어떤 용어를 써서 말했느냐는 거는 실제 녹취록만 보고서는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떤 거 단어 하나를 손댄다고 해도 의미가 확 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밀하게 해봐야지 뭐 님자 하나인데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게 뭐 이전 정부도 그랬다. 외교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손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손댔으니까는 처벌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어떻습니까? 왜 흔히 처벌 보면 왜 공문서 변조, 위조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공문서에 손을 댔다는 것 자체가 변조입니다. 사실 위조는 이제 없는 거를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아니면 그 있는 거를 놓고 뭐 완전히 다른 걸 만든든가 이러는 게 이제 위조고 지금 이거는 변조거든요. 근데 보통 공문서와 다르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라는 건데 그거를 자기네들 임의로 손을 댔다 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리고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실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도 보면 그런저런 각각의 경우에 뭐 파기, 뭐 멸실, 손상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형량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명백하게 처벌받아야 될 일입니다. 자, 황 소장님, 그런데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삭제를 주문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CCTV에 확보됐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회의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니까 임상경 기록 담당 비서관이 나중에 대통령 기록관장으로 갔죠. 그렇죠. 이지원에서는 삭제가 잘 안 된다. 이러니까 노 대통령이 그러면 국가기록원에 30년으로 비공개로 묶어놔라. 라고 이야기하다가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국정원의 1급으로 지정하라 뭐 이렇게 돼 있다라는 동영상이 봉화마을 이지원에서 발표됐다는 거 아닙니까? 발견됐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보면 한겨레 신문,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 친노들이 입부터 좀 맞추고 거짓말을 하든지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일괄적으로 통일된 말을 좀 하고 사실관계가 뭔지 파악부터 좀 하고 말을 좀 해주기 바란다라는 이야기가 야권 내부에부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뭘 삭제하고 뭘 국가기록관으로 넘겼는지 뭘 봉화마을로 갖고 갔는지 또 봉화마을에서 반납해라고 압박이 들어오니까 뭘 또 폐기하고 뭘 또 반납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없으면서 지금까지 마치 도박을 하듯이 그냥 떠들어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보스인 문재인 의원부터 입이 안 맞고 또 그 실무자들과 보스 간에 최소한의 어리나 신의가 있다면 그때는 이래 됐습니다라고 자기 보스한테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후에라도 입장을 정리하는 게 지금 맞았다는 겁니다. 자, 지난 대선 때는 경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들 중구난방으로 심지어 문재인 당시 후보가 내가 감수해서 책임지고 넘겼다. 부서의 장으로서 법적인 책임자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6월 20일께에 이 사태가 국정원이 NLL 문서를 공개했을 때는 다시 한번 맞춰왔어야 되고요. 더더욱이 검찰이 10월 2일 날 이런 자료들을 공개했을 때는 지금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제정신이 아니거나 네. 너무나 무능하거나 예. 각자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고 그냥 각자 도생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서로 입이 안 맞다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증거로서의 리얼리티를 한번 따져보면은 지금 형식으로 나온 뭐 문서 형태의 대화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음성 파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리얼리티가 커지는 게 동영상 파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동영상 파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야가 공방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동영상이 공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동영상이 이거 어디까지냐면 네. 그 이제 삭제 전과 삭제 후가 있지 않습니까? 삭제 전은 삭제 관련한 회의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 동영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삭제를 지시했다는 그 동영상. 그렇죠. 근데 이 동영상에는 저 동아일보나 여러 가지 보도에 따르면 그걸 종합해 보면 거기서 노 대통령이 삭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임상경 기록관리비서관이 이지원에서는 삭제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해라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지원에서 삭제가 됐다고. 그렇죠. 거기 가서 삭제됐죠. 그렇죠. 그럼 이 동영상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이거는. 아. 네. 근데 이 동영상 내에 지금까지의 보도로 보면 그 이후 벌어진 일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그럼 이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별도의 동영상이 있느냐 아니면은 무슨 기록이 있느냐 그건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막상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이 이후에 그럼 과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가 삭제를 했느냐는 게 밝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의 지시에서 시스템을 언제 얹어서 삭제 시스템을 어떻게 돼서 지웠느냐. 삭제했느냐. 예. 이게 밝혀져야 되는 건데 아하. 그건 지금 동영상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는 앞으로 예. 이 뒷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실제 삭제를 누가 했느냐는 게 책임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문재인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 의원은 말을 지금 계속 바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은 이 상황을 정말 몰랐을까요? 정말? 아까 왕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총체적인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문서관리 그러면은 왜 정부 뭐 이렇게 많이 써놓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정 예. 책임자가 주 책임자가 문재인 의원인데 예. 그럼 문재인 의원이 상식적으로 뭐 알았다고 그러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니까요. 정상인데 네. 그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자면 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스타일, 평소 스타일을 보면 이 양반이 조직 생활을 많이 안 해보셔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냥 이 업무 체계나 조직 체계 같은 걸 따지지 않고 바로 실무자한테 지시해서 이렇게 좀 약간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네. 있거든요. 과거의 일 처리 스타일을 보면. 예.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도 문재인 의원을 통해서 개통을 밟아서 내려가서 뭐 이관해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네. 문재인 의원이 정말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예. 정말 저희가 믿으면 그리고 그동안의 해명이 비교적 일관되게 모른다는 쪽이었어요. 물론 뭐 NLL 뭐가 뭐 포기 발언이 있다 없다 이거와 별개로 예. 넘겼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고. 본인은 그렇게 네, 본인은 주장해요. 계속. 그러면 그런 거를 믿어보면 이 양반 정말 몰랐던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는데 그거는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스타일.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이 문 실장을 거치지 않고 예. 바로 조명균 비서관이나 누굴 불러서 야 이거 삭제해라고 얘기했는데 했었어? 조 비서관이 문 실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가능성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은 알았든 몰랐든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될까요? 지금 하는 말마다 다 논란이고 조롱거리가 좀 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네. 말을 아끼는 게 좋았는데. 예. 그리고 이런 일은 초창기에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고자 이 꼬리를 내리면서 네. 보스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과거에 2003년, 4년에 걸쳐서 진행된 대선 자금, 네. 대선 비자금 수사 때 이해창 씨가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검찰로 자진해서 갔지 않습니까? 자진 출두했죠. 네. 문재인 씨는 그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이 내용을 몰라서 그랬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알고도 그랬다면 그건 그야말로 질러보고 통하면 이기는 거고 안 통하면 그냥 뭐 또 변명하고 둘러대는 그건 정치인이 아니라 도박사죠. 그래서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예. 본인이 이미 여러 가지 잘못을 한 부분은 몇 번의 기회가 있었던 거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선 그렇죠. 대선 직후에 그 다음에 지난 6월 달에
그리고 이번 10월 2일에 여러 차례 본인이 본인의 말을 정정하고 이 일과 관련된 일관된 친노 진영의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 그냥 질러대다가 네. 그 다음에는 말장난으로 일관하고 있죠. 그냥 NLL은 지켜졌고 그 다음에 대화록은 발견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도둑 맞은 물건이 그냥 도둑집에서 찾아서 압수가 다시 되었으니까 아무런 그 과정에 대해서는 따지지 말고 찾았으면 된 거 아니냐라는 거죠. 법은 아니죠. 결과만 따질 뿐 아니라 결과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도 법은 굉장히 중시하고요. 그럼요. 법을 만든 취지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중시됩니다. 예. 그래서 찾았으니까 그만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그 시중에 이 잡배들이나 하는 소리지. 이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의원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네. 일단 친노 진영에서 이 일이 도대체 진실이 뭔지를 자신들끼리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다음에 정리하고 난 뒤에 그걸 모아서 네. 발표하면서 국민 앞에 사과할 필요가 있다.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좀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가 44명이 한 것이 지금 무죄로 판결이 났단 말이죠. 네네. 뭐 얘기해서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게 이제 뭐 지금 그 송경근 판사, 부장 네. 판사가 이제 그 정당의 자율성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럼 과연 그 대리 투표를 해도 대리 투표는 엄연히 범죄입니다. 근데 그게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것 때문에 묵인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예.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보통선거, 평등선거 하는 이른바 선거,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 예. 그런 것들을 그게 우리 민주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질서인데 그렇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그게 바로 정당 해산 사유가 되는 민주사회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그래서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예.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예. 그건 왜 네 가지 쟁점이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은 뭐 전자투표는 대리투표를 뭐 전제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예. 전자투표를 도입할 당시에도 대리투표의 위험성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리투표를 방지할까 고안을 한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인증번호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임을 인증해라 이거죠. 예. 근데 이거는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는 이 전자투표를 도입한 과정 그거를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게 친척 뭐 동료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한 그냥 알만한 사람들이 대리투표한 것이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왜 꼭 본인이 투표해야 된다. 직접 투표의 원칙이 왜 있겠습니까? 이런 저런 걸 보면 그리고 대구지법이나 뭐 부산지법이나 이런 데서도 네.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전부 유죄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이번 이 송 판사가 얘기한 거는 11명이 유죄로 나오는데 지금 12번째가 무죄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상식에 부합할 수 없는 판결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로 잡혀질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와닿는 게 11번째가 계속해서 유죄였는데 갑자기 12번째만 무죄가 됐다. 분명히 다른 판결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슈가 되는 얘기가 10월 30일 이제 재보선입니다. 네. 좀 판이 너무 작아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손학규 고문이 한몫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밖에서 있다가 들어와 보니까는 이 판에 발을 담그기는 좀 싫으셨던 걸까요? 들어올 때는 발을 담글 생각이 반 이상은 있었다고 봅니다.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탐지를 해봤겠죠. 예. 이길 가능성이 있는가가 첫 번째였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누가 나를 나가라 그러고 누가 반대하는가를 또 봤겠죠. 예. 예를 들어서 적들, 친노 진영이 나가라고 한다면 나가서 떨어져서 죽어라.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 어떤 역학관계를 보고 또 본인의 앞으로 그 민주당 내부에서의 이 정치적 입지를 봤을 때 네. 첫째는 이번에 당선 가능성이 없다. 두 번째는 떨어졌을 경우에 어떤 보장도 될 수 없다. 떨어지고 난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 대한 보장이 나올 데가 없다. 지금 당의 구조로 봐서 예. 김만길 대표나 친노나 누구도 보장을 안 한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어떤 당선 가능성도 없고 떨어지면 그 길로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데 내가 출마할 이유가 없이 롱텀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민주당이나 안철수의 여러 가지 재편 또 지도부의 또 앞으로의 교체 이런 부분까지 내다보면서 가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편집장님 보시기에는 서청원 공천 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새누리당이 작년 총선 과정에서 네. 공천의 기준을 이렇게 밝힌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뭐 정치자금법 위반, 뭐 성 관련 뭐 물의 예.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다 공천에서 배제라고 돼 있는데 예. 그 기준으로 따져 보면 지금 서청원 전 대표를 공천한 것은 안 맞는 일이죠. 예. 저렇게 얘기하고서 이제 앞으로 국민들한테 새누리당은 이러이러하게 정치 개혁을 추진했노라, 또 앞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신뢰성 이거는 뭐 굉장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으로서는 그런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제 서청원 전 대표를 공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바로 서청원 전 대표의 정치적인 역할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친박 소위 권력 실세들은 네. 서청원 전 대표를 원내로 불러들여서 뭐 당권이든 아니면 뭐 차기 국회의장이든 뭐 이런 뭔가를 맡겨서 지금 당을 좀 어떻게 당정 간에 호흡을 좀 더 잘 맞추겠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보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네. 서청원 전 대표를 공천한 것이죠. 예.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보는데 이 선거에 나가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선거에 이겨봤자 본전이고. 왜냐하면 분당 선거에서 지난번에 이겼지 않습니까? 사실은 분당 선거가 이 선거보다는 손학규 대표한테 훨씬 어려운 선거입니다. 그렇죠. 거기가 새누리당으로서는 분당 밑에 천당이라고 예, 그런 텃밭인데 그렇죠. 예. 거기에서 훨씬 어려웠는데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나가서 사실 장렬하게 싸워서 전사한 것도 아니고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승리하고서 돌아와 보니까 그 공을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다시 자기는 의미 없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손학규 대표한테. 근데 지금 여기 화성 선거도 자기가 나가서 설령 승리한들 아무 보답이 없는 거죠, 당에서는. 또다시 뭐 친노나 누가 뭐 이렇게 약간 장식품처럼 되니까 그런 거고, 대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타격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리스크는 굉장히 큰데 예. 리턴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손학규 대표로서는 이걸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도 선택하기에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대선을 논하기엔 조금 이른데 네. 송고문이 벌써 대선을 내다보고서는 차라리 대선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우선 이번 이 송고문이 여기에 나가지 않은 것도 사실은 네. 그런 포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5.16 위원장이 정세균 전 대표 계거든요. 그런데 정세균 대표는 민주당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정세균 전 대표도 대선을 노리고 있지만 대선 과정에서 연합할 수 있는 손고문으로서는 연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예요, 정세균 전 대표. 근데 지금 그거를 뺏어서 들어가면 정세균 전 대표 그쪽 계보하고는 등지는 게 되거든요. 그렇겠네. 시간은 시간은 많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근데 지금 굳이 무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당선 가능성도 물론 뭐 있겠지만 무리를 해서 지금 이 대선 과정에서의 합종연행 그걸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송고문이 여기서 발을 담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그 5.16 후보하고 한 4,000표, 고위선 후보하고 4,000표 정도 같아요.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서청원 대표가 들어와서 경쟁을 하면 충분히 낙승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현재 분위기가요? 제가 볼 때 지난 총선까지만 하더라도 네. 정권 교체 분위기가 높았죠. 지난 총선 때요.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은 질이 멸렬하고 있었죠. 네. 그 정권 심판에 관한 입장도 높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근접을 4,000표까지 간 부분이고 최근에는 야당이 질이 멸렬하고 있고 아직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에 네.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은 있습니다만은 지지도가 60%대에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의 정치 쟁점 자체가 시끄럽기는 하지만은 유권자들이 뭔가 이 택할 만한 정치 쟁점이 사실상 없는 선거다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사이드하게 끝날 가능성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러면 중간에 하나 빠뜨리고 지나간 게 국감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국감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너무 이 NLL이다 등등으로 시끄러우니까는 여야가 다 국감 준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지금 국감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국감보다는 이제 국정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폭로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상대는 그걸 방어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TV조선 같은 경우에 보도본부장을 넣으라고 그랬대요. 그렇죠. 그런데요. 네. 뭐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국감에 뭐 안 나간다고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당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갖다가 그 야당이 하는 것 자체가 예. 국감을 이 정상적인 예. 국가의 국정, 즉 예. 정부의 관련 부서라든지 네. 산하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의 예산의 그 쓰임새라든지 또 중요한 또 권력자들의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감사하고 네. 또 그럼으로써 그걸 갖다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게 아니라 정정의 장으로서 자료를 입수하고 폭로할 수 있고 언론의 집중을 갖다가 활용하겠다라는 태도로 국감에 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국감에 무의미한 폭로들만 맨책 특근화해서 난무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황장 소장이 말씀하고 계신데 편장님 웃으시더라고요. 할 말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 국회의원회관 같은 데 가보면요. 지금도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보면 왜 보좌관도 있고 비서관도 있고 뭐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가보면은 의원회관이 북적북적 됩니다. 이제 감사하는 거 뭐 자료 제출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겠죠. 공무원도 있고 예. 일반 기업인들도 있고 이래서 그 정치적 쟁점이 뭐 큰 게 몇 가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자질구레하게 국정감사를 준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다 그런 건 또 보좌관들이나 뭐 당에서도 하고 하니까 그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네. 다만 얼마나 내실 있는 국감이 될 것이냐 이건데 과거의 경우에도 보면 국정감사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건 없습니다. 예. 원래 뭐 여야가 항상 이게 뭐 싸우다가 뭐 막 국정감사 뭐 중단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워낙 잦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국정감사를 상당히 기대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큰 기대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선일보는 그 TV조선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